이제 종목에 대한 힌트, 황금 열쇠 받아보겠습니다. 키맨 증권가 우주대스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그러게요. 기분이죠. 네. 지난주에 한 번 또 쉬셨다고. 네네. 예. 지난주에 수능이었는데 수능 보러 가셨던 건 아니시죠? 네. 마음 같아서는 다시 보고 싶습니다. 예, 어제 지난주에는 좀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셨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봐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먼저 시장부터 진단 받아볼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월요일부터 변동성이 조금 커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연준 부의장이었습니다. 클라리다가 이제 한마디 한 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준의 채권 매입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한 부분을 배경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 물가 상승 때문인데요. 물가가 올라가면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전해주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 그래서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의장뿐만 아니라 다른 연준 위원들도 이제 매파적인 발언에 동참을 하면서 국채 시장에 바로 영향을 줬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은 직후에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당연히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니까 시장은 이제 긴축 시그널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근데 하필이면 또 미국 시간으로 22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다시 이제 재지명을 했죠. 이러면서 더욱더 시장, 특히나 채권 시장의 혼란은 더욱더 이제 가중이 됐는데, 재지명한 것까지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좋았는데, 이 물가를 강조한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명 수락하는 그 인터뷰에서 네. 연설문에서 갑자기 물가 잡겠다고 갑자기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네, 그 파월 이유를 의장이 묻네요. 그동안 쓰지 않던 인플레이션 예. 파이터 역할을 하겠다. 뭐 그러게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도 이 발언과 함께 이제 장중에 마이너스 이제 전환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이제 물가 잡기 위해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 속도 빨라질 것이다, 우려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데 저는 이제 좀 더 아직은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닌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연준 파월 의장과 함께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된 이제 브레이너드라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지금 표를 보시면 아래쪽에 정책 성향 쪽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월은 3점이고 브레이너드는 2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1점에 가까울수록 도비시하다, 즉 비둘기파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월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부분을 조금 약간 부드럽게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분이 부의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준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의장만 있는 게 아니라 부의장도 있고 그다음에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전체적인 스탠스를 봐야 되는데 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라질 수 있지만 그 브레이너드가 그 속도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갑자기 단기간에 올렸다가 경기가 완전히 이렇게 침체될 수 있는 그러한 아마 베팅을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들이 금리가 이렇게 이슈가 될 때 어떤 움직임이 되는지 과거에 우리가 잘 봤었죠. 올해 3월 달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미국 10년 국채 금리 파란색 금리가 저렇게 튈 때 나스닥 지수가 빨간색 그래프가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의 흐름을 한번 잘 보시면서 성장주와 가치주 이 부분을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파월과 브레이너드의 관계는 앞으로 이제 아빠 엄마 관계처럼 되겠네요. 이제 네. 약간의 강성의 아빠와 그 부드럽게 해주는 유한 네네네. 엄마. 요 구조가 좀 나와줘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금리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섹터 이슈 보겠습니다. 반도체 먼저 볼 텐데 삼성전자가 드디어 미국 투자키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이 매수 시점일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뭐 혹시나 이 이슈로 어제는 좀 많이 파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소식이 들려왔을 네. 때 그 바로 전날인 엊그제에 시세 분출이 나왔다가 나왔죠. 네. 어제 다시 밀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이 반도체 소부장들이 이 미국 투자 뉴스에 차익 실현하는 단타성 지금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이 14일 날 이제 미국 방문을 했었고, 내년도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최근에 다시 좀 살아나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싸다라는 점이 좀 더 빨리 이제 아마 한 발 앞서서 반영이 되었고, 어제 그 재료가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선에 제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한 10년 동안에 하이닉스의 주가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 짙은 검은색으로 보시면 되고, 노란색이 뭐냐면 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 4개의 기업을 지수화해 놓은 겁니다. 반도체 장비 지수, 뭐 테스라든지 원익 IPS, PSK 뭐 이런 종목들을 지수로 만들어 놓은 건데, 하이닉스 주가와 반도체 장비 지수는 거의 같이 연동이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저 노란색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고요. 하이닉스가 빠질 때는 좀 더 큰 폭으로 장비 지수가 빠집니다. 조금 더 탄력도 있게 움직인다라는 거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 방향성이 우리 소부장한테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하이닉스를 퍼라는 지표 있죠. 수익으로 보는 퍼로 볼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자산가치. 왜냐하면 하이닉스의 이 D램은 커머더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너무 민감도가 큰 경기 민감 업종으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PBR을 가지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PBR 하이닉스의 장기 그림을 한번 그려와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주로 1배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가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죠? 2008년도도 거의 0.5배에서 바닥을 찍었고, 가장 최근에 보시면 2020년 3월 달도 0.9배에서 바닥을 찍었고, 최근에도 제가 1배에다가 빨간색 줄을 그어놨는데 0.9배 정도 수준에서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경기 민감 업종의 이 안 좋은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선반영은 이미 끝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제는 그러면 1.5배까지 앞으로 갈 것인지, 저기 2배까지 갈 것인지,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과거보다는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좀 짧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1.5배 정도, 전고점인 1.5배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빨간 라인 중간까지는 네, 중간 라인까지. 다만, 예. 그 트리거 역할은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원래는 아주 좋은 이야기, 뭐 공격적 투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업황이 안 좋으니까 내년도 초에 아마 내년도 전망을 이야기할 때 보수적인 이야기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투자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생각보다 공급이 안 나오겠네. 그럼 반도체 가격은 이제 지금도 현물 가격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예. 아마 내년도 초가 되면 반도체 가격이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저는 1.5배 정도까지는 PBR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닉스 주가가 1배 밑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선다면 우리 조금 전에 봤지만 반도체 장비 지수도 당연히 그의 움직임에 맞춰서 더 탄력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차익 실현 관점으로 조정받을 때 저는 좀 분할 매수로 오히려 사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뭐 종목을 한 2종목 정도. 예. 네. 종목 2종목을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주시진 않을 것 같아서 네. 그 둘 중에서는 그럼 뭐가 더 좋아 보여요? 네, 저는 하이닉스를 더 좋게 봅니다. 네. 예, 그리고 네. 대형주는 하이닉스. 대형주 하이닉스, 네. 그리고 중소형 소부장 따는 뭐 보세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시세가 좀 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아직 바닥권에서 조금 편안한 위치에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오버레이 개척 장비라고 해서 이제 정밀한 부분을 체크하는 장비인데, 이 EUV에 특화된 오버레이 기능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장비 회사입니다.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인데 2월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버행 이슈 물량 때문에 주가가 예. 지금 공모가 수준까지 많이 하락해 있어서 주가가 오른 게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투자 확대 수혜,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도 뭐 수출 확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른 주가 회복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 반도체 말고 OLED 쪽에서는 이제 내년도 삼성전자가 QD OLED TV 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 대면적 OLED 하는데 이게 LG 쪽에 WOLED를 화이트 OLED를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네. LG항으로 소재를 하고 있는 P&H 테크도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눈여겨서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과거에 한번 언급도 해주셨던 그렇죠. 종목인데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H 테크라는 종목, 새롭네요. 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5G 통신 장비주 마지막으로 점검 받겠습니다. 요즘 메타버스의 훈풍이 5G까지 가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는 뭐 이런 인프라까지도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 통신 3사들이 컨퍼런스 콜을 보면 4분기 이후부터 다시 캐펙스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조금 비추면서 예. 5G들이 이제 바닥을 좀 잡고 있거든요. 다만
주력으로 시작하는 쪽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대형 기지국보다는 우리 뭐 전신주라든지 좀 작은 기지국, 스몰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이쪽부터 시작해서 하겠다라는 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라는 기업이 그 스몰셀 쪽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메타버스라든지 AR, VR로 그런 부분들을 구현을 하려면 과거처럼 저주파가 아니라 고주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28GHz의 고주파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 들어갈 수 있는 트랜지스터가 바로 RFHRC가 하는 지라걸륨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 그다음에 RFHRC 이 두 종목을 한번 눈여겨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쪽은 이슈가 하나가 있는 게 코로나가 지금 제약산이 또 되고 있죠. 예. 혹시라도 코로나 제약산으로서 인프라 투자가 좀 지연되면 그런 기미가 보면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는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이 회사는 이제 우리 5G 통신 장비의 그 케이스, 함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배터리도 하고 있고 ESS 반도체 장비용 케이스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혹시라도 5G 쪽이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혹시나 서진 시스템까지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5G 통신 장비주 섹터를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왜냐면 좀 그동안 하도 많이 당해서 많이 당했죠. 네. 이번에 진짜일까 했는데 네. 진짜라고 일단은 보셨고 만약에 투자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스몰셀에선 이노와이어리스, 고주파 쪽에선 RFHIC 그리고 혹시나 봉쇄가 되면서 네네.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럴 때는 서진 시스템 보면 괜찮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발 성공 투자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현선물 양시장에서 매도 포지션 잡으면서 지수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순서를 통해서 오늘도 현명한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